자, 듣도 보도 못한, 심지어 상상도 못했던 대폭락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틀 동안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새로 보기보다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하락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런 하방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더라도 어제 오늘 나왔던 이 하락은 생각보다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늘상 강조했던 내용이 뭐예요? 확인하고 매매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의도가 파악이 된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승장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못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하락장에 이런 생각들 잘 쌓아놨던 이런 습관들은 우리가 이런 대폭락을 맞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승장에 제가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해요. 모든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힘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종목은 계속 가요. 확인하는 동안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놓치는 종목들도 나와서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제가 확인하고 매매해야 된다라고 하면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데, 물론 그때 맞는 매매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만 언제나 확인하고 매매하는 건 우리가 보험을 들고 매매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장에 어제 긴 음봉이 나왔으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긴 음봉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반등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오늘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날 양봉이 나온다라는 건 통계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고요.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방향을 확인했었어야 돼요. 자, 이걸 좀 보세요. 개인들이 지금 타 물량을 던져내고 있죠. 자, 위에는 코스피입니다. 아니, 이쪽 위에는 코스닥이고요. 자, 외국인 기관 어때요? 순매수 찍히고 있고요. 개인 어때요? 계속 던지고 있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패닉셀이에요. 뭐 더 이상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외국인도 같이 던졌는데 개인들 던지는 것 좀 보세요. 패닉셀이란 말이에요. 기관은 어때요? 순매수입니다. 이거 누가 사갔어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애들이 사가는 거예요.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 준비하는 애들이 사가는 거라고요. 낮은 가격에서.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는 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락이 심한 날, 개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는 날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서 사고 있는 이 종목들은 다시 준비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은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죠. 패닉셀이라는 건 말 그대로 패닉이 와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락장은 사실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하락장은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연속해서 서킷이 발동이 됐죠. 많이 우리 시청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셨다면 큰 타격은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할게요. 물론 소통방에서도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죠.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거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부터 갖고 오다가 이제 공포에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높은 자리에서 접근하지 마셔라 라고 하고, 시장이 꺾이는 순간부터 제가 매매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이유가, 이런 게 언제든 떨어져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물론 정상적인 하락은 아니지만 이것도 뭐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런 하방이 열려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힘이 약할 수밖에는 없고,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매를 하더라도 당일 짧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몇 종목 차트를 좀 보면서 뭐 특별히 종목을 급등주를 준비해 온 건 아니니까 급등주를 보려고 오셨던 분들은 오늘 동영상은
급등주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또 영상 촬영을 해봅니다. 오늘 상황을 좀 볼게요. 이런 자리들은 여러분들 개인들이 많이 꼬였을 만한 가능성이 있죠. 왜? 박스를 치니까. 그렇죠? 이 구간 내에서 박스를 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이 자리가 계속해서 지켜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122평까지도 지켜주는 흐름이 좀 보여지니까 이동평균선은 제가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는 했지만 여러분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저항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견고한 강력한 지지 라인도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깨지는 거고요. 누가 막아놨던 강력한 저항 라인도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나갈 때 뚫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저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지지랑 저항이라는 건요. 요거는 이제 좀 심화 과정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가격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매수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들이 밑에서 준비를 하고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대를 지켜줘요. 특정 가격대를 지켜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학습이 돼요. 아,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방향을 돌려 세울 때 매수세가 붙겠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러다가 누군가는 아래에 걸어놓고 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지지가 되면 돌파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막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어떤 가격에서 지지라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가격대에서 매수세를 받쳐주니까 지켜지는 거겠죠. 누군가가 여기서 돈을 들인다는 거죠. 결국엔 또 돈입니다. 왜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래서 그 왜에 대한 결론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지와 저항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 될 거예요. 제가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그냥 우리 그런 그림들 갖다 놓고 이 그림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지가 깨지면 저항이 된다. 뭐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항이 뚫리면 지지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 그림대로 실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냥 그림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지가 되는 조건이 있고요. 여기서 뚫리게 되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파동을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파동을 해석할 줄 알아야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림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 구독자분들, 아프전게임 구독자분들은 그림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리고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실전 매매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실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보고 매매가 됩니까 이게? 여기 심리가 안 보이고 의도가 안 보이는데 거래량도 안 보이는데 준비했던 구간도 안 보이는데 이건 여러분들 돈을 쉽게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냥 장사치들이 만들어낸 그냥 그런 기본적인 뭐랄까요 개념 같은 건데 사실상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참여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짧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구독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길게 했던 짧게 했던 공부라는 걸 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했건 혹은 다른 데서 했던 내용들과는 사뭇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루트로 공부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언제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봉이라는 걸 먼저 배우고 뭐 여기서는 이제 파생되는 잡다구리한 기술들이 많은데 중간에 사는 것부터 해서요. 피보나치 되돌림선 그래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해볼까요? 아주 잡다한 기술들이 많죠. 잡기술들이. 자, 여기 기준봉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봉 중심선을 긋는 사람들도 있고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서 되돌림선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구는 4등분선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요. 이게 반등이 자주 나와요.
얘는 뭐 그냥 안 누르고 바로 갔지만 반등이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지고 갖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럴싸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여요. 이건 이제 지수 차트니까 우리 개별 종목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대원전선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원전선 차트를 잠깐 볼 건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얘가 여기서 쭉 뽑아줬죠. 그러면 얘를 기준봉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럼 어때요? 거짓말처럼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죠. 이게 여기 중간이라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지 이런 그 부스러기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매매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메인 매매는 여기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쫓아다니게 되면 결국에는 길게 돌아가게 되는 거고, 제가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다 이탈시켜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뭐 보조지표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봐야 되고, 세력들이 이탈을 하는 흐름에서는 매매가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이후에 만들어지는 걸 다시 보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죠. 거래대금 터지면서 돌파 자리 만들면서 피날레를 한 겁니다.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쪽에 매물대까지 다시 한번 돈을 써서 방향을 돌려 세우는 게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끝났으면 지네들이 다 팔았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다시 돈을 써서 방향을 돌려요. 이상합니다. 그러더니 자, 매물대가 여기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더니 다시 돈이 들어와서 매물대를 또 건드려줘요. 거래대금은 4,290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낮은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쭉 끌고 가서 수익 내면 좋죠. 근데 얘가 여기서 갈 거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린 이걸 봤으니까 여기서 잡았으면 됐겠네라고 하지만 근거가 없어요. 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매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얘로 인해서 여기가 준비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 역시 앞에 매물 소화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져요. 이게 나오기 전에는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갈지 몰라요.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 건데, 이러고 나서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준비 과정이기 때문인 거야. 준비 과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매집이잖아요. 매집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매집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기관들 사고 있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지수 오늘 완전히 폭락을 했는데 어때요? 누군가는 사고 있더라. 이게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지수 보세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저점은. 근데 누군가는 사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준비예요. 돈을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에. 그 종목이 드러나는 순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기관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3조 사자, 3조. 30조네. 이게 억이니까. 그렇죠? 종에 3조구나. 3조. 개인들 보세요. 이 순매도가 마이너스 2조예요. 이거 여러분들 차익 실현일까요? 차익 실현 매물일까? 개인들이 낮은 가격에서 던지는 거 얘네가 받아간 거예요. 늘 반복됩니다. 개인들이 당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수익 내는 과정 늘 반복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구간이고요. 준비를 했다라고 알려주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봉은 얘인 거예요. 얘가 아니고. 얘는 이제 차익 실현으로 나가는 캔들입니다. 즉 여기에서 잘 준비했던 그 물량들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날은 어떻겠어요? 개인들 이런 날은 반대로 개인들의 순매수가 찍히겠죠. 왜? 높은 가격에서 개인들이 받아가니까요. 그리고 얘를 준비한 게 외국인이라면 뭐 물론 이 한 종목 때문에 이게 막 나타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종목별로 본다고 하면 개인한테는 이런 날에 개인은 순매수가 찍힐 것이고 뭐 기관이든 외인이든 준비했던 애들은 매도가 찍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승을 여기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 보면 개인들 매수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을 한번 볼까요? 이때가 지금 5월 4일 얘네들이 상승을 마무리한 게 5월 6일이잖아요. 5월 6일 날에가 요때고 5월 3일, 5월 4일, 4월 30일 요때 보면 개인들이 이 높은 데서 다 받아가고 누가 던져요? 외국인들이 던지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구간에서. 이거 개인들이 받아가고
외국인들은 던졌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 준비한 게 누구예요? 이거 외국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이걸 분석하는 방법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딱 그냥 러프하게 보더라도 어때요? 이 고점에서 누가 사냐고요? 개인들이 사잖아요. 여기서 사는 개인들의 심리는 뭐예요?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매수가 아니고 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결국엔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야 이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외국인이지만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가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우리 주식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끝나가지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쭉 빠져요. 거기서 갑자기 옆으로 가. 그럼 뭐예요? 새롭게 얘네가 받아먹고 있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쭉 빠지다가 갑자기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 누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기관들이 다 받고 있네. 외국인들도 받고 있고 저 기관들도 받고 있고 7월 14일 기관들이 여기서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지수가 빠져서 이렇게 좀 운봉을 좀 그렸지만 얘가 끝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대로는 절대 못 끝나요. 장담합니다. 얘가 내일 바로 간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얘가 이대로 죽나 한번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여기서 들어간 돈이 얼만데 거래대금 4천억씩 터져요. 매집 구간에서. 여러분 이거요. 하락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엔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뭘 하면 돼요? 더 빠진대. 그럼 얘가 오래 걸리겠구나. 돌아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 나오는 그 가격대에서 다시 접근을 하면 되죠. 준비하는 애들은요, 얘네 세력들은 매일같이 모니터링하고 계산하고 차트 그려야 되고 정신 나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나갈 때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만 쳐다보다가 돈도 안 들어요. 눈으로만 쳐다보다가 걔네들이 이제 나가겠대.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예요. 이거 나오고 나서 여기 구간, 출발하고 나서 여기 구간, 여기서 못 끝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얘가 이게 나왔어요. 준비를 이렇게 해왔어요. 매물대를 인제 넘어섰어요. 이거 먹으려고 지금 이거 준비한 거예요? 이거 단순히 이거 수익 내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이 이후에 매매해도 안 늦어요. 물론 매집 기간이 짧은 종목들은 이대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루 나오고. 그러니까 매집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집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제가 매일 얘기하죠. 매집이 첫 번째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매집이라는 건 차트, 그러니까 종목마다 달라요. 보세요. 우리 최근에 수익 크게 냈던 게 SK 이터닉스였죠. 얘도 보세요. 여기서 우리 수익 냈어요. 매매했어요. 추천드렸고. 왜? 매집 구간이 명확해요. 이런 것들은. 명확하죠? 여기서 못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얘가 여기가 매물대인데 이 윗꼬리로 깔짝 팔라고 지금 이걸 준비해왔겠어요? 아니겠죠. 이거 뭐예요? 우리 배웠던 가짜 돌파죠. 가짜 돌파 나오고 어때요? 폭락시켜버리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따라 들어왔던 개인들도 여기서 패닉셀 나오겠죠. 그거 받아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역시 매도가 아니고 이 구간 자체가 준비 구간, 즉 매집 구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준비했던 물량들이 처리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명확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고 여기에서 손절을 해요.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정고점 돌파니까 막 사요. 그리고 뭐야 하고 손절해요. 그러니까 가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력들은 개인들한테 수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높은 가격에서 개인들이 받아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들고 있으면 이렇게 출발시켜버리면 개인들이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높은 데서 팔 거 아니에요. 매도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간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샀더니 고점이고 내가 팔았더니 저점이야. 내가 팔았더니 개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런 데에서 뇌동 매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상승을 봐서 그렇지 이런 데서도 음봉으로 빼버리잖아요. 고점이 17%고요. 종가는 3%입니다. 고점에 상투 잡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14%예요. 작지만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터니까 어때요? 내가 팔았더니 가더라.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우린 여기서 정리를 하겠죠. 근데 거래가 부족해 보이면 뒤에 확인을 하면 되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얘가 만약에요. 여기서 쭉 팔았어요. 매도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얘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 매물대까지 다 처리를 해주죠.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보세요. 매매하기가 어렵지 않은 자리예요.
오늘 종목 볼 것도 없는데 이런 거나 좀 볼까요? 3월 19일입니다. 분봉을 들어가서 볼게요. 보자고요, 여기를. 자, 얘가 여기서부터 팔아먹는 자리가 나오죠. 돌파 자리 만들면서. 그리고 무너뜨렸다가 여기서 또 팔아먹는 자리가 나와요. 뭐 팔았을지 안 팔았을지 모르죠. 받아왔을지. 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팔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옆으로 이평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매물대를 건드려줘요. 앞에 매물대를 건드려줍니다. 그리고 살려요. 그리고 앞에 매물대를 건드려요. 그리고 살려요. 수렴시켜요. 저점을 이탈해서 개인들을 손절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살려가더라는 거예요. 종가 베팅 자리예요. 우리 배웠던 종가 베팅 자리. 물론 여러분 종가 베팅이라는 건요. 여기서 했어요. 종가 무렵에 잡아갔어요. 손절 잡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 종가 베팅은 손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갭 띄우는 거 보고 시가 베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손절 나왔겠죠. 근데 앞에 매물대가 있었잖아요. 그래 매물 소화했어요. 이거 1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 자, 갭 띄우고 매물대 건드렸다가 투매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받아오죠. 단타 타점 배웠잖아요, 우리. 자, 이걸 굳이 다시 건드려줘요. 여기서 정배열 돌리면 뭐예요? 상승이죠. 돌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아침에. 얘는 지금 이게 대체거래소 시간이잖아요. 프리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본장 시작하고 바로 슈팅이 나오죠. 본장 시작하기 전까지 얘는 이미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앞에 매물대 처리하고 보세요.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매물대가 있죠. 그 매물대에 대해서 얘가 아침에 처리를 하잖아요. 시작부터 건드려주고 빼고 또 받아오고 흐름 살려서 받아오고 받아와요.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어때요? 이평선 한번 이탈시켰다가 돌리면서 갭 띄우고 가는 거죠. 시가부터. 근데 우리가 이 시가에 공략을 하거나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거나 이런 데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지금 이 모양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잘못 배우고 계신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잡든 여기는 안 되겠고 여기서 잡든 뭐 여기서 돌파할 때 잡든 다 좋아요.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매매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이 구간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디서 잡았던 다 잘못된 거고 이 구간을 이해한 상태에서 어디서 잡았던 다 잘된 매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내일부터 갈지 빠질지 여러분들 이거 알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알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없어요. 저는 몰라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네. 여러분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이거 830억이에요. 이거 앞에 매물대를 건드려줬네. 그리고 흐름 살려가네. 다음날도 앞에 건드려줬네. 매물 소화했네. 여기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여기서 이러다가 쭉 돌파하면 뭐예요? 돌파 매매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이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800억이거든 거래대금이 10분 동안. 그러면은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검색식에. 그리고 나서 얘가 못 가면 이제 종가 베팅을 하든지 다음날 보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해도 얘가 이렇게 무너져. 그럼 못하죠. 근데 종가를 살려가죠. 이런 자리들에서는 종가 베팅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얘는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기서 팔아먹었죠. 신나게. 피날레까지 쌍봉으로 피날레까지 했어요. 그죠? 그럼 세력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죠. 막 1조 7천억씩 팔았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제 매매 못하는 거예요. 한 이 상태 여기까지 왔으면 매매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확인하고 요거 깔짝거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메인 매매는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뭐 여기서 한번 해먹고 여기서 한번 해먹고 끝까지 못 먹어요. 어쨌든 끝난 거예요. 얘는 이제 힘이 빠진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버텨주는 것 자체가. 얘는 결국에 이게 매집이었으니까 이게 한번 나온 건데 이게 매도일 수도 있다고요. 왜? 얘네들은 여기 위에서 아무 데서나 팔아도 돼요. 그래도 수익이에요. 왜? 준비를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 데서나 팔아도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눌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세력들이 판 거니까 눌리죠. 그러다가 이상한 돈이 한번 들어와요. 아니 여기서 그냥 이대로 흘러내려야 정상인 애가 여기 돈이 다시 들어왔다. 앞에 매물대까지.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어딘지는 몰라도. 왜냐면 여긴 파동이 없잖아요. 그냥 원웨이 하락이잖아요. 파동이 없어요. 몰라요. 매집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상한 돈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매도를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조 2,500억이거든요.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겠죠. 쭉쭉쭉 하락을 하겠죠. 근데 이게 매물 소화라면, 앞 구간에 있는 매물에 대한 매물 소화라면 다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기다려 보는 거예요. 아, 끝났나 보다. 많이 누르죠? 근데 다시 돈이 들어와요. 다시 건드려주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무너져요. 제가 이날 추천드렸잖아요. 왜?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방 경직 이후에 돈이 들어오면서 정배열로 올려놨으니까. 얘가 나오는 순간 뭐예요? 얘는 이제 매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 과정을 완전히 해석이 가능한 캔들이 얘라는 거예요. 요날 영상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찾아서 보세요. 7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상승이 나오죠. 이 상승이 여러분들 80%예요. 80%. 물론 80% 전부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죠. 여기 잡아서 여기 넘어서 거래 터질 때 팔면 돼요. 이날 팔던. 그거는 이제 여러분 그릇의 차이고 거래량 분석의 차이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개미들? 기준봉 떴다 그러죠? 기준봉 나왔다, 스마트머니 들어왔다 막 이러잖아요. 또 여기다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거 그려놓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음은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세력들이 팔았는데 여기서 눌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맨날 했던 얘기지만 이거 여러분들 진짜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서도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저한테 누군가도. 제가 다 깨져가면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오늘까지도 이게 하락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잡은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3일 만에, 단 3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1억 넣은 사람들 5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쓰지도 못하고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3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세력이 매도했을 만한 자리에서는 신규 진입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얘가 물론 이렇게 팔아먹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내려오더라도 잡으면 되고 이거 내려올 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없단 말이에요. 왜? 여기 다 팔았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는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지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들 이런 것만 배우니까 그래요. 이게 스마트 머니고 세력이 이제 돈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시작을 해버리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세력의 돈이 여기서 들어왔으면 여기 위에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네들은 손실 났나? 이 세력들은? 아니면 여기 윗꼬리에서 이 매집된 물량들을 이 잠깐 윗꼬리에서 다 팔았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돈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다 말이 안 돼요. 심지어 만약에 정말로 그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런 낮은 자리를 줬어? 가봐야겠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진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것도 돈이 들어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대 양봉은 세력이 만드는 게 맞아요. 다만 거기에 달려들어서 높은 가격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건 개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개미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혹은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시장이 어쨌든 정상화가 되기를 저도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트레이더고 저도 이게 업인 사람인데 걱정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시장은요 언제나 옳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장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나도 그거에 발 맞추는 거지 내가 시장의 방향을 바꿔보겠다. 그건 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상황에 대한 걸 간단하게 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돌려요 여러분들. 결국엔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락 보세요 이거. 코로나 때 뺨 때리죠. 코로나 하락이 보면은 한 38% 정도 뺐고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하락폭만 보면 더 큽니다. 어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다시 볼 수 없는 대세 상승장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은요 빠지면 올라가고요 올라가면 내려가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승 이후에 내려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간 걸 보세요. 여러분들. 올라간 거에 비해서 0.618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은 코스닥은 조금 과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계속 좋은 자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코스피는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빠져야 좀 이런 말씀을 공공연한 자리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빠져야 고점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털려 나가고요. 그 개미들의 돈이 또 다른 곳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물려있는 개미들이 빨리빨리 손절하고 다른 테마 섹터에서 돈이 돌면서 또 테마 장세가 형성이 되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이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바닥의 이치예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개인들과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마음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물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시간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했다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이런 시장을 활용해야 될지 자신만의 무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소통방은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 고정 댓글 통해서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 놓으시면 우리 시장 상황이나 그리고 종목들 뭐 단타 매매가 됐던 스윙 매매가 됐던 제가 실시간 알람 사인으로 다 잡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참여 신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시장 방향을 보고 나서 매매 다시 시작을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